제가 수어로 통역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한 아이가 당돌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 발표에는 국제의료질 인증과 대일 그룹의 수십억에 달하는 후원 재계약이 걸린 중요한 발표회였고 대일 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은서는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병원 이사장인 박정희는 그저 그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회가 시작되고 우려와는 달리 아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유려하게 통역을 해갔죠. 대일 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은서가 그에 만족해하던 찰나 아이의 수어를 보던 최은서의 표정과 발표를 이어가던 박정희 이사장의 표정이 동시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두 여성은 이 어린 아이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낼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연은 반지하 방 창문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만 보였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도블록에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분수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서아의 손짓이 서연의 시선을 끌었어요. 9살 동생은 수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냉장고에는 어제 사온 식빵 반 봉지와 딸기잼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늘 이렇게 빠듯했죠. 하지만 서아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잼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서연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수어였습니다. 엄마는 서아가 태어나고 청각 장애 진단을 받자마자 온 가족이 함께 수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었죠. 부엌으로 가려던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 아직도 유품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계속 미뤄왔죠.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양동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물방울이 상자 위로 떨어졌어요. 아, 안 돼. 서연은 급하게 상자를 옮겼습니다. 젖은 상자를 닦다가 뚜껑이 열렸어요. 엄마의 일기장과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옹길병원 의료 기록이라고 적힌 서류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 병원이었죠. 서연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망 원인 환자 부주의로 인한 합병증.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환자 부주의라니요? 엄마는 병원에서 셋째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은 출산 중 갑작스러운 출혈이 있었다고만 했었죠. 그런데 환자 부주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한 장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 감염? 그럼 엄마는 병원 잘못으로.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엄마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으셨다.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의 내 어머니가 날 외면했다. 부끄러운 딸이라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들이 있으니까 곧 셋째도 만날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됐다. 엄마는 내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옹길병원 이사장이 외할머니였다니. 엄마를 외면한 그 사람의 병원에서 엄마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언니, 왜 울어? 서아가 다가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서연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엄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야. 서연이 수어로 말했어요. 언니가 꼭 지켜줄게.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옹길병원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죠. 병원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황금빛 동판이 있었습니다.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저 사람이 엄마를 버린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 사람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혹시 여기 매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나요? 직원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학생이구나. 몇 살이니? 16살이에요. 서연은 나이를 2살 더 많게 말했습니다. 지하 매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들었어. 한번 가봐. 서연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화려한 로비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죠. 매점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안에는 중년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하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구하긴 하는데. 학생 같은데?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일이 필요해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본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돼. 그래도 할래? 네, 할게요. 내일부터 와. 방과 후 4시부터 9시까지야.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병원 안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엄마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단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오지.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보였죠. 엄마,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평소보다 늦자 걱정이 됐나 봅니다. 미안, 늦었지? 서연이 수어로 사과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서아에게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서아가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을 다졌어요. 옹길병원, 그곳에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엄마는 그런 사람의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진실을 향해 흐르는 물줄기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일기장에서 엄마의 향기가 났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꼭 해낼게요. 서연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옹길병원에서 일하며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의 거짓말을 벗겨낼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빗소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서연이 옹길병원 지하 매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방과 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 시간에 서연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죠. 지하 매점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형광등은 오늘도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곳이 진실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서연아, 물건 정리 좀 도와줄래? 매점 주인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날엔 무뚝뚝해 보였던 김 여사는 의외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서연은 박스를 들고 진열대로 향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섞여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의료사고가 이렇게 많다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지만 이건 실제 수치입니다.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실제 수치? 다음 주에 국제의료질 인증 심사가 있는데 이런 통계를 그대로 제출하란 말이야?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의료사고 통계라니. 혹시 엄마의 사고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급히 물건 정리하는 척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2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간호사였어요. 들어, 정민주 간호사.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수치를 반으로 줄여. 경미한 사고는 아예 빼버리고. 하지만 실장님, 그건 조작. 조작이라고? 난 단지 불필요한 오해를 막자는 거야. 우리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아나? 사소한 실수 몇 개 때문에 병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 부당하지 않나? 정민주라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실장님.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이준호 기획실장과 정민주 간호사. 2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2사람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이 의료사고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고도 그렇게 묻혔을지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의무기록실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리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로비를 지나가던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황금빛 동판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옹길 의료재단 이사장 박정희. 그 이름을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엄마를 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의료사고까지 은폐하는 병원의 수장. 저기 괜찮아요?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 정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정민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까 이준호 실장 앞에서 보였던 무력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 지하 매점에서 일해요. 아, 그래요? 어린 것 같은데. 학생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주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난 주로 3층 간호사실에 있어요. 정민주가 떠난 후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왠지 정민주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은데
숨겨야만 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서연은 일부러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정민주가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점 알바생? 안녕하세요. 어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혹시 의료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나요? 정민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민주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실수는 일어나요. 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일해요. 정민주는 서둘러 서연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주도 이 병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관찰했어요. 낮에는 환자들로 북적이는 화려한 로비가 밤이 되면 썰렁해졌죠.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표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장은 병원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덮을 수는 없어요. 정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쓰레기통 뒤에 숨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적어도 유가족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작년에 돌아가신 산모분도.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산모라니. 엄마 얘기일까요? 그거는 이미 정리됐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지만 병원 감염이었잖아요. 수술실 소독이 제대로 안 돼서. 닥쳐. 너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 내 동생 병원비는 누가 대주는데? 정민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후 서연은 쓰레기통 뒤에서 나왔어요. 엄마의 죽음이 정말로 병원 감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매점으로 돌아갔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요.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엄마는 병원의 실수로 돌아가셨고 병원은 그 사실을 덮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밤 의무기록실에 들어가 볼 거예요.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병원이 한산해졌을 때 서연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의무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서연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다시 나와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는 거였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청소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금방 돌아올 생각인가 봐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떡하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무기록실로 들어갔어요. 안은 서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캐비닛을 찾았어요. 박 씨 서류가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엄마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았어요. 서연은 급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의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빠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수술실 위생관리 부실로 인한 감염 추정.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환자 개인 위생 불량으로 기재할 것.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병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엄마에게 떠넘긴 증거를요. 거기 누구야?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잘 안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뭐야, 애가 왜 여기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정민주였습니다. 정민주는 보안 요원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민주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너, 설마. 정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엄마예요. 작년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정민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주워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따라와요. 정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왜 거짓말로 기록됐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 어머니 건 내가 담당 간호사였거든요. 서연은 놀라 정민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술실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걸 알면서도. 정민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왜 진실을 숨겼어요? 병원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의료진 전체를 해고하겠다고. 저도 비겁했어요. 동생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주가 물었어요. 서연은 멀리 보이는 병원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옹길병원이라는 글자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거예요. 위험해요. 이 병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정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은폐된 의료사고 기록들.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서 공개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작은 USB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당신은 용기가 있어 보여요. 나처럼 비겁하지 않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요. 특히 이준호 실장을. 그 사람은 위험해요.
정민주의 경고를 들으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반지하 방에 도착하니 서아가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동생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서연은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엄마를 죽인 진짜 이유를요.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모여 강이 되듯이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파도가 될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주라는 동료가 생겼으니까요. 가면 뒤에 숨은 병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길 차례예요. 월요일 아침 옹길병원은 평소와 달리 부산했습니다. 복도마다 청소하는 직원들이 보였고 로비는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서연은 매점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김 여사에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대일그룹 회장이 온대. 국제의료질 인증심사단이랑 같이. 우리 병원이 대일그룹 직원들 건강검진을 전담하거든. 서연의 귀가 쫑긋했어요. 대일그룹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 여동생이 청각 장애인이래. 같이 온다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어.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각 장애인이라니. 서아가 떠올랐어요. 그때 매점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어 통역사? 그런 거 왜 필요해? 그냥 필담으로 하면 되지. 예산이 얼마나 빠듯한데 쓸데없는데 돈을 써?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취소해.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텐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회장이 알아서 통역하겠지. 전화를 끄는 이준호가 투덜거리며 사라졌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취소했다니. 청각 장애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후 2시 병원 정문에 검은색 고급차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로비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켜보았어요. 차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위험 있는 표정. 대일그룹 최 회장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여성은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최은서였어요. 대일그룹 회장의 여동생. 은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회장에게만 인사를 했죠. 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정희 이사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서연은 외할머니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노인이었어요. 오늘 저희 병원의 우수한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이사장이 말했지만 은서를 향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은서는 오빠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병원 투어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도 그녀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의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은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지 계속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은서야, 잠깐만. 최 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은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한 게 역력했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서아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일행이 휴게실로 이동했을 때 은서는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나서도 될까? 하지만 은서의 슬픈 눈빛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수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 수어를 할 줄 아세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답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동생도 청각 장애가 있어요. 어머니가 온 가족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셨죠.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정말 반가워요. 아무도 저랑 얘기하려 하지 않아서. 많이 외로우셨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제가 못 듣는다고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서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은서의 모습에서 서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이 수어로 위로했어요. 은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국제인증심사단의 외국인 심사관이었어요. 그는 서연과 은서가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이 누구입니까?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이준호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점 알바생입니다. 매점 알바생이 수어를 해요? 놀랍네요. 심사관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영어 할 줄 아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당신 덕분에 최 회장의 여동생이 편안해 보이네요. 한국 병원들은 보통 장애인 응대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병원은 다른가 봅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이 수어 통역사를 취소한 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저희는 항상 모든 환자를 배려합니다. 이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은서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서연을 가리키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와 대화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최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청각 장애인 가족이 있어서 이해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박정희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니 인상적이네요. 내일 있을 공식 발표회에도 이분이 통역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장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일행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은서 옆에서 모든 설명을 수어로 통역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살아났어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의견도 말했죠. 이 병원의 응급실은 어떤가요? 은서가 수어로 물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시설은 좋지만 가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서연은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어로 답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 어머니도. 서연은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위험할 수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은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별 말씀을요. 내일 발표회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은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 사실을 숨겼죠.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맙소사, 내일 발표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든 당신을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연대를 느꼈습니다. 은서가 떠난 후 이준호가 서연을 불렀어요. 너 잠깐 이리 와봐. 이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내가 뭔 생각으로 나선 거야?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 허락도 없이? 이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발표회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통역해. 알겠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누구 딸인지 알고 있어. 박선영 씨 맞지? 서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준호가 알고 있었다니. 놀랄 것 없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여기서 뭘 찾으려는지도 알아. 이준호가 비열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다 정리했거든. 서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 잘해. 그래야 내 동생도 무사할 테니까. 이준호의 협박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아를 건드린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정민주에게 연락했어요. 내일이 기회예요. 발표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위험해요. 이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기다려요. 정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준비할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무너질 거예요. 서연은 집으로 들어가며 서아를 꼭 안았어요. 언니가 지켜줄게. 꼭. 서아는 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진실의 말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발표회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아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동생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서아야.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엄마를 닮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 속에는 정민주가 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오늘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어요. 대강당에는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정민주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가 정말로 할 거니?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아니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서연 양, 잠깐 얘기 좀 하지. 이준호는 서연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내가 얌전히 굴면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 무슨 제안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월급도 괜찮게 주고 내 동생 치료비도 지원해줄 수 있어.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회유하려는 거였죠. 생각해 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통역할 때 정확히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알겠나? 네. 이준호가 떠난 후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 언론인, 그리고 국제인증 심사단까지. 최 회장과 은서가 맨 앞줄에 앉았어요. 은서는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로 답했어요. 박정희 이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차갑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길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무대 옆에서 은서를 위해 수어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짓말쟁이라고.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의 우수한 시설, 뛰어난 의료진,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묵묵히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은서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서연에게 수어로 물었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동시에 은서에게만 보이는 각도로 다른 수어를 했어요. 이 병원은 의료사고를 숨기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여기서.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준호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서연과 은서가 주고받는 수어가 통역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아챈 거죠. 잠깐만요. 이준호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이사장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박 이사장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은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거짓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이준호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정민주가 그를 막았습니다. 뭐라고? 박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작년에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박선영 씨의 딸이에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외손녀입니다, 할머니. 폭탄 선언이었어요.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3년간 은폐된 의료사고 기록들이에요.
제 어머니는 병원 감염으로 돌아가셨지만 환자 부주의로 조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거짓말, 보안, 이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모 씨 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사망. 공식 기록 지병 악화. 2023년 7월 8일 이모군 잘못된 약물 투여로 사망. 공식 기록 알레르기 반응. 2024년 11월 23일 박선영 씨 병원 감염으로 사망. 공식 기록 환자 부주의.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죽이고도 거짓말로 덮었어요. 은서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수어로 말했고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연 씨가 어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저는 대일그룹 회장의 동생으로서 이런 병원과는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도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박 이사장이 비틀거렸어요. 이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정민주와 다른 간호사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실장님. 정민주가 말했어요. 서연은 박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왜 엄마를 버렸어요? 왜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버렸어요? 박 이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죠. 엄마는 당신의 병원에서 죽었어요.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의 병원에서 당신들의 실수로 죽었어요. 서연의 절규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심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준호가 연행되었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서가 다가와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정민주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서연아. 박 이사장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도 난 내 할머니다. 할머니? 엄마를 버린 사람이 무슨 할머니예요? 엄마를 죽게 만든 병원의 주인이 무슨 가족이에요? 박 이사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섰어요. 지금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발표회장을 나오니 밖은 환했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 해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너진 침묵의 벽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옹길병원은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서연은 정민주와 함께 병원 옆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정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단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옹길병원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파문, 이사장 외손녀가 직접 폭로, 검찰, 전면 수사 착수. 서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연락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서연아.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최은서였습니다. 괜찮아요? 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은서 씨가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은서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이사장실에 계세요. 서연의 몸이 경직됐어요. 벌써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꼭 지금 만나야 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가 많이 무너지신 것 같아요. 은서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였죠. 1시간 후 서연은 병원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정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앉아라. 서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선영이를 많이 닮았구나.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박정희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 사진이다. 어릴 때부터. 사진첩을 펼치니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아이였죠.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 병원의 명예, 가문의 체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박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선영이를 내쫓았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 딸이 아니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전화했다고요. 한 번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알아. 다 알아. 비서가 매번 보고했으니까. 하지만 난 끝까지 못 받았다. 자존심 때문에. 박정희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연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박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옹길병원의 이사장, 의료계의 거물이 14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용서해다오. 선영이 대신 너라도. 제발. 박정희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박정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것도 부족해. 내가 저지른 죄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검사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이사장님,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부탁한다. 내 엄마가 원했던 병원으로 만들어다오. 검사들과 함께 나가는 박정희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박정희의 연행 장면이 실렸습니다. 무너진 의료 권력, 외면한 딸,
잃어버린 외손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서연은 집에서 서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니, 왜 울어? 서아가 수어로 물었어요.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주와 다른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병원은? 난리예요. 이준호 실장은 구속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있어요. 정민주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비상운영 체제로 간대요. 아마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했던 결과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너도 조사받아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증언할 테니까. 간호사들이 떠난 후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잘한 거 맞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은폐된 의료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서연도 여러 번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위해 참았어요. 어느 날 서연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병원 회의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김서연 양이죠? 저는 새로운 병원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원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은 놀랐어요. 제가요? 전 그냥 중학생인데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병원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환자 권리 강화, 의료사고 투명 공개, 의료진 윤리 교육 등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구치소에 있는 박정희를 면회 갔습니다. 수의를 입은 외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왔구나. 박정희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이 바뀌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그래. 다행이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내 동생. 서아라고 했지? 그 아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구나. 내 개인 재산으로. 서연은 놀랐어요. 왜요? 속죄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면 받을게요. 박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서연의 마음은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지만 증오의 무게는 조금 덜어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찬이 차려진 식탁이었죠. 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언니 얘기했어. 서아가 수어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영웅이래.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고.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엄마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그래도 언니가 최고야. 서아의 밝은 미소를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무너진 권력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옹길병원 앞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정문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죠. 서연 씨, 안녕하세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옹길병원의 공식 수어 통역 도우미였어요. 오늘도 3층 소아과에 가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아이가 온다고 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다 보니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다른 청각 장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멈춰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수어로 대화하며 깔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언니, 서아가 서연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재미있어? 서연이 수어로 물었어요. 서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새 친구가 왔어. 이름은 민준이야. 서연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 아동 프로그램 덕분에 서아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호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죠. 민주 씨, 오늘도 바쁘신가요? 정민주는 이제 환자 권리 옴부즈맨 책임자였어요. 의료사고나 불만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네, 오늘도 상담이 3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정민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사장님이 오늘 오신대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정희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후 가끔 병원에 왔어요. 더 이상 이사장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 위해서였죠. 또 사과하러 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작년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 씨 가족을 만나신대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삭막했던 곳이 이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환자와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박정희였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서연아. 박정희가 서연을 발견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서연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앉아도 될까?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오늘도 사과하러 오셨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평생에도 부족하겠지만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당연히 화를 내셨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내 동생은 잘 지내니? 네. 병원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다행이구나. 박정희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너도 이제는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니?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라는 말이 아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해.
4시간대로 천천히. 그때 서아가 옥상으로 뛰어왔어요. 언니, 여기 있었구나. 서아는 박정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서연이 수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야. 서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수어로 답했습니다. 안녕. 서아야. 서연은 놀랐어요. 수어를 배우셨어요? 조금. 너희와 대화하고 싶어서. 박정희의 서툰 수어를 보며 서연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아가 박정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밝게 웃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세 사람은 옥상 정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정민주와 함께 걸었어요. 많이 변했죠, 병원이? 정민주가 말했어요. 네. 엄마가 봤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아. 당신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연과 서아는 오랜만에 엄마 묘소를 찾았어요. 봄꽃이 무덤 주위에 피어 있었죠. 엄마. 서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원했던 병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아도 수어로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저 이제 친구가 많아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할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라면 이해해 주시겠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묘소를 나오는 길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언니 배고파? 서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수어로 말했어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엄마 묘소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이제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죠.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데일그룹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금을 만든대요. 최은서 씨가 직접 제안했다고 해요. 서연은 기뻤어요. 은서와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죠. 점심시간 서연은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뭔데요? 너와 서아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어떨까? 서연은 놀랐어요. 갑자기 왜? 가족이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서아와도 상의해봐야 하고.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박정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서아야,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수어로 물었어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할머니 착해.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서연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용서해 보려고 해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희망이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